혼돈의 시대, 사만의 경랑을 해치고 마침내 찬란한 고려를 건국한 위대한 태조 왕건.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영웅, 성군 같은 빛나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에게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고뇌와 감춰야 했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유언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고려 500년의 운명을 꿰뚫어본 놀랍도록 치밀한 설계도였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왕건이라는 인물의 위대함 뒤에 숨겨진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과 그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의 유산, 그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왕건의 진심,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이 현재까지도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며 깊은 역사적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려를 건국하고 통일 사만의 위협을 달성한 태조 왕건. 거친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승리를 거뒀고 마침내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진 그의 삶은 승리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건의 마음속에는 정작 끝나지 않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가 품었던 고민은 단순한 한 나라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세운 고려라는 거대한 배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500년이라는 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을 겁니다. 통일은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세력들을 통합해야 했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강력한 호족들을 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나라의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언제든 불씨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기도 했죠. 신라의 오랜 세월 동안 뿌리내린 고유한 문화와 자부심을 가진 신라 유민들, 그리고 후삼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각자의 기반을 다진 이질적인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건은 이 모든 다양성을 융화시키면서도 고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었던 거죠. 또한 북방의 거친 기상처럼 언제든 고려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 세력의 존재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새로운 나라의 국경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안 요소들은 왕건으로 하여금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지혜를 남겨야 이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는 단순히 당대의 평화를 넘어 후대 왕들이 직면할 위기와 도전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미리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감이야말로 위대한 건국 군주를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 깊은 지도자로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뇌는 곧 고려 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지침이 될 그 무엇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 무엇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고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태조 왕건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 무엇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고뇌가 담긴 그 유산은 고려 500년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병석에 누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던 노쇠한 왕건, 그의 눈빛은 여전히 멀리 고려의 미래를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통일 신라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수많은 전쟁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가 남긴 이 유산은 단순히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평범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세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자 동시에 후대 왕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미래를 예견하며 자식들에게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지혜를 전하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같았다고 할까요? 왕건은 고려 건국 초기의 위태로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강력한 호족 세력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중앙 권력을 견제했고, 이질적인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 진정한 민족 통합을 이루는 일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였죠. 또한 북방의 거란족은 언제든 고려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들 앞에서 왕권은 자신의 죽음 이후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후대 왕들이 겪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며 국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의 절박함은 훈요십조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10가지의 가르침이라는 뜻의 훈요십조는 왕권이 직접 기록했는지 아니면 최측근 신하들에게 구술하여 정리하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훈요십조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통찰과 경험을 응축하여 고려의 미래를 위해 남긴 간절한 유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훈요십조를 통해 후대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미지의 땅에서 다음 항해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한 해도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태조 왕건이 혼이 담긴 이 훈요십조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10가지 조항 중에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논쟁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조항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 내용이죠. 바로 차연 이남 공주강 밖은 인심이 흉악하니 벼슬을 주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차연은 현재의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에 있는 고개를, 공주강은 금강을 뜻하는데요. 이 조항은 금강 이남 지역, 즉 옛 백제 지역 사람들을 고위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하며 민족 통합을 부르짖었던 왕권이 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했을까요? 이는 왕권이 백제 지역의 호족 세력들을 완전히 통합하지 못하고 그들의 반발이 언제든 고려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잔재나 지역적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왕건이 이러한 경고가 단순한 지역 차별을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후 고려 시대 내내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왕건이 통찰이 빚어낸 의외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훈요십조는 왕건이 깊은 통찰과 함께 때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조항들을 품고 있었죠. 과연 이외에도 어떤 내용들이 고려의 운명을 좌우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훈요십조의 다른 핵심 조항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것이 고려 500년 역사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훈요십조 가운데 지역 차별 조항이 고려 사회에 들이운 복잡한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태조 왕건이 깊고도 폭넓은 통찰은 비단 특정한 지역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훈 속에는 고려 500년의 장구한 운명을 좌우할 수많은 예언과 함께 후대 왕들에게 전하는 준엄한 경고들이 치밀하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왕건이 고뇌와 그의 설계도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불교를 국가의 근본 사상으로 삼으라는 지침입니다. 왕건은 고려의 위대한 대업은 사만산천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이루어졌으니 불교를 굳게 믿어 그 복을 빌고 모든 재앙을 피하라고 명확히 일러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새롭게 건국된 고려의 정신적 뿌리와 정체성을 불교에서 확고히 찾으려는 그의 강력한 의지였죠. 덕분에 불교는 고려 시대 내내 왕실의 수많은 행사와 백성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상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국가적인 의례는 물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불교의 가르침과 의식은 깊숙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숭불 정책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사찰을 무리하게 짓거나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일부 승려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하여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문제도 불거지곤 했죠.
왕건은 불교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겠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후대에는 불교가 때때로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났던 겁니다. 이처럼 훈요 10조는 국가의 정신적 지향점을 제시하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고 있었죠. 이어서 왕건은 풍수지리 사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려의 도읍지인 개경의 지덕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며 도읍지는 경솔하게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도읍을 옮기거나 국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지에 함부로 사찰을 세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겁니다. 이는 자연의 기운과 땅의 흐름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당시 사람들의 깊은 믿음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었죠. 특히 왕건은 서경, 즉 지금의 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유독 역설했습니다. 그는 매년 100일 이상 왕이 서경에 머물러 그 지덕을 길러야 한다. 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요. 이러한 지침 속에는 북방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와 함께 과거 고구려의 광대한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태조 왕건이 웅대한 북진 정책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왕건은 단순히 미신처럼 여겨질 수 있는 풍수지리를 국가 경영의 중요한 원칙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의 통찰은 현실적이고 다각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 민족, 특히 거란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는 훈요 10조의 또 다른 핵심이자 가장 절박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왕건은 거란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야만적인 나라이니 그들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매우 단호하고 강하게 일러두었습니다. 당시 거란은 요동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키우며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고 고려의 북쪽 국경은 언제든 침략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왕건은 이러한 거란의 침략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정확히 내다보고 후대 왕들에게 외교적인 경계심을 결코 늦추지 말 것을 간절히 당부했던 겁니다. 실제로 고려는 훗날 거란의 대규모 침략을 3차례나 겪게 되면서 왕건이 이러한 예언적인 경고가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했는지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그의 유후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고려의 국방과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태조는 북진 정책을 통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하려 노력했고 북방 민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탁월한 통찰력과 현실적인 대응은 고려가 무려 500년 가까이 자주적인 국가로 굳건히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처럼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는 단순한 죽음 앞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거대한 청사진이자 미래를 내다본 한 위대한 군주의 깊은 고백과도 같았죠. 불교를 국교로 삼아 백성들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고 풍수지리를 통해 국토의 기운을 다스리며 북방 민족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라는 그의 유후는 500년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의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과 함께 논란의 여지를 남긴 조항들이 어떻게 현실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지침이 되고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구현되고 또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가 단순한 유언을 넘어 고려 500년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이었음을 이야기 나누었죠. 이제 그 깊은 통찰과 때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조항들이 실제 고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훈요 10조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고려 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숨쉬었죠. 왕건이 남긴 이 10가지 가르침은 때로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후대 왕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지만 또 어떤 때에는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혹은 격렬한 논쟁의 불씨처럼 왕조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왕들이 훈요 10조를 펼쳐들고 깊은 고뇌에 잠겼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은 이를 굳건한 통치 철학으로 삼아 국가의 기틀을 다졌고 또 어떤 왕은 특정 조항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해석하여 권력을 강화하려 애쓰기도 했죠.
때로는 이 유훈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직면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처럼 훈요 10조는 단순한 지시사항이 아니라 왕들의 고민과 시대의 흐름이 교차하는 복잡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왕건이 깊은 고뇌와 통찰이 담긴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때로는 그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말 그대로 의외의 유산이 되었죠. 마치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물줄기처럼 훈요 10조는 고려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한왕의 유언을 강력한 유산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려를 건국한 위대한 왕, 태조 왕건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훈요 10조.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예견하고 그 대책을 고백한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놀라운 통찰의 기록이었죠. 왕건은 자신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아 후대 왕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미리 제시하려 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폭풍우를 예견하고 미리 항로를 그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깊은 고민과 국가의 운명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리더십이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할까요? 훈요 10조는 바로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0년 전 태조 왕건이 가졌던 그 불안과 고뇌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정치적 도전들 속에서 그의 고백은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한 지도자의 깊은 통찰과 때로는 인간적인 불안감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왕건이 훈요 10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지혜의 보고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백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통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